동시 연장은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연장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가 굉장히 빠르죠.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정조한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동시 연장을 요새 많이 하는데요. 동시 연장을 하면 어떤 점이 장점인지 오늘도 이제 상담하면서 환자에게 이제 느낀 점들이 아직 동시 연장의 장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동시 연장은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연장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가 굉장히 빠르죠. 1년 이제 걷는데 1년 걸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 동시 연장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오셨던 분이셨는데 그 종아리 5cm, 뭐 허벅지 5cm에서 7cm 사이 연장을 한다. 그러면 연장 길이가 10cm에서 12cm 정도 되니까 이제 스케줄을 얼추 잡아보면 12cm면은 120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종아리 5cm 연장하는 동안 허벅지 뭐 5에서 7cm가 같이 늘어나는 거죠. 같이 늘어나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종아리 연장만 해도 5cm를 50일 동안 늘리진 않고 연장 속도를 좀 조절하기 때문에 뭐 60일이나 70일 동안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종아리하고 허벅지를 같이 연장할 때 종아리 5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일, 하루 1mm면 50일인데 좀 여유 있게 한다 그러면 60일에서 70일 정도 잡고 허벅지는 연장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기 때문에 뭐 6에서 7cm 하면 60일에서 70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2달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장 기간이 2달.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좀 여유 있게 한다 그러면 2달 반. 2달 반 정도 연장하고 종아리하고 허벅지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 간격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뭐 2달 반 플러스 일주일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1, 2주일 정도 시간을 여유를 갖는다고 하면 3달 정도 연장 기간을 갖게 된다. 이제 그러면 종아리 연장을 예를 들어서 5cm를 50일에서 60일 정도 연장, 뭐 60일에서 70일 정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종아리 먼저 수술을 하고 이미 2달이 지났는데 허벅지는 마무리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허벅지는 6에서 7cm 연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어, 뼈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연장이 거의 끝났을 때도 뼈진이 좋아서 조금 있으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종아리는 이미 연장이 끝난 지 한 달이 좀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달 지나면 모든 연장이 끝난 상태지만 종아리는 이미 연장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상태고 허벅지는 천천히 연장을 해왔는데 자꾸 전화가 오네요. 허벅지는 연장을 계속 해왔는데 뼈진 형성은 종아리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고 그러면 3개월이 지났지만 연장은 11, 12cm가 됐다. 뭐 10에서 12cm 사이가 됐다. 근데 뼈지는 굉장히 좋고 그동안 재활 치료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속성이나 뭐 허프리 사이즈를 했을 때 한 부위 연장을 하는 환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부위 연장을 하고도 시간을 좀 번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뼈진 형성이 이제 아주 괜찮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걷지 말라고 해도 집에 가서 일단 조금씩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워커를 사용해서 좀 서는 연습도 하고 집안에서 좀 다니고 밖에서 다니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한 4개월쯤 됐을 때는 뼈진 형성이
거의 완성돼 있고 재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목발 사용하면서 걸어 다니고 아주 열심히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은 이제 4개월 정도 돼도 특별하게 크게 본인은 불편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한 걸 못 느끼는 정도로 보행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4, 5개월 넉넉 잡고 4, 5개월 정도면 일상생활이 목발을 잠시 사용하면서 한 2, 3주간은 목발을 사용하고 걸을 수 있다. 근데 까치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근막절개 시술이죠. 간단한 수술을 하면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고요. 수술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수술을 안 했던 환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환자분의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재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아니면 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특성, 뭐 아킬레스 힘줄의 그 타이트함은 또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연장전 그 뼈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동시연장의 장점,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 다음에 많은 연장을 하지만 오히려 한 부위 연장하는 환자보다 더 빨리 걸을 수도 있는 그런 희한한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허벅지 연장이라는 그 굉장히 연장 중에도 뼈진이 많이 나오고 그런 연장이 겹쳐지면서 종아리 연장을 줄이고 그다음에 허벅지 연장을 좀 더 늘리면서 현재 충분한 연장 길이를 갖고 그다음에 뼈진 형성을 좀 더 빨리 하면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종아리 연장을 줄이면 또 까치발을 줄일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이제 종아리 2차 수술 뭐 속성으로 하게 되면 2차 수술 하게 되면 재활치료를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활치료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혼자 하기 쉽지 않은 재활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연장 또한 여러 가지 재활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 고관절도 타이트해지고 이 이 근육들이 굉장히 텐션이 세지면서 허벅지 움직임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또 이 허벅지와 골반, 허리하고의 그 여러 가지 그 근육의 조화 문제, 또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 스트레칭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실 쉽지 않고, 물론 혼자서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와서 재활치료 하라고 해도 또 말 안 들으시고 혼자들 잘들 하시는데, 이제 입원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입원해서 연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석 달은 입원해서 재활치료 열심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환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동시 연장에 대해서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여러 군데 뼈를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폐색전증, 뭐 색전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률이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고 합병증들이 많은데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한 명 정도 보고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 수술하면서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확률을 걱정하는 게 아닐까. 손가락 수술을 한다면 이제 재활을 잘해서 손을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제 마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합병증도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걱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적절치는 않지 않나. 물론 이제 큰 뼈들을 수술하면서 색전증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런 큰 뼈들을 큰 뼈의 손상, 특히 이제 왜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외상에 의해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영부 조직 손상이 큰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색전증을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키 수술은 사실은 이 키 수술의 핵심은 뼈 외에 다른 조직의 손상은 주지 않는다. 그런 전화가 아주 많이 옵니다. 어, 그게 키포인트인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색전증이 생길 만한 그런 환경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수술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 뭐 뼈를 수술하면서 너무 거칠게 수술하고 뭐 근육과 여러 가지 주변 인대에 손상을 많이 주고 뼈를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이제 그렇게 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글쎄요. 뭐 색전증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상태 그대로 놓고 뼈의 막도 보존한 상태에서 뼈에 아주 작은 실금을 만들어서 연장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색전증의 가능성은 좀 적절한 걱정은 아니다. 우리가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걱정할 문제들이 많다. 그게 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동시현장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제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 이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 내에서는 제 생각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